지수도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목 선정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됩니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역배열 급등주 패턴, 역배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저점 대비 30-40% 또 상한가 이후에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하루하루가 이슈들이 터지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차트 잘못하면 고점에서 손절을 못하거나 매도를 못해버리면 손실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종목을 보유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매를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매매를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패턴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승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 양봉이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기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뭐 저점 대비 50%, 60%, 많게는 70-80% 정도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매를 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수익이든 손실이든 빨리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세력봉이나 기준 양봉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눌림목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종가 부근에 사서 그 다음날 갭 상승에 팔면 종목을 보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밤 사이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물론 대응을 못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또 존재하기도 하죠. 종가에 사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손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 소외를 받고 하락이 나왔는데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완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 종목이 왜 양봉이 나왔는가, 거래량도 없고 죽어있던 종목이 갑자기 살아났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이 뭐 400억, 500억 터뜨리면서 갑자기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시가총액도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고 저가 종목이지만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살아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11월 28일 날 엔비디아, 델, 차세대 AI 사업 전략 발표, 솔루션 서비스 통합 구축 순항,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타이틀 기사를 보고 안에 내용까지 다 읽어보려면 좀 수고스럽기는 합니다. 그럼 안에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억도 안 되는 S넷가 무슨 솔루션 개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안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총판 기업인 에즈웰 AI 김지연 상무는 엔비디아 플랫폼과 솔루션 AI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을 주제로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솔루션을 고객사에 소개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AI 팩토리를 통한 AI 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델과 AI 팩토리를 소개하고, 여기서 S넷이 나오네요. S넷 협업 전략을 공유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나왔다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델과 차세대 AI 사업 솔루션 서비스 통합 구축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면 시장이 주목을 끌잖아요. 그 주목을 끌면서 장대 양봉, 죽어있던 종목이 거래 대금이 400억, 500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종가로는 지켜주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관심이 쏠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엔비디아와 업무 제휴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와 있을 것이다. 눌림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이 별볼일 없고 종목들이 많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분차트를 들어가서 보니 이 구간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을 주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P2, P3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갭을 뜨거나 오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시장 상황들이 대형주나 중형주가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이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 나오기가 힘든 장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도 리스크가 있고 거래량이 없고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키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 상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틈새 구간에서 가볍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기준 양봉이 나오고 세력봉이 나온 종목을 눌림을 잡아서 매매를 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역배열의 이평선에서 뚫고 상승이 나왔고, 이평선에 대한 121선이죠. 121선에 대한 이평선에서도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꼬리가 달려 있었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보고 운이 좋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 매매하기가 편해요. 큰 금액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호가창의 물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접근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종목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패턴 매매로 매매하기에는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침에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하면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또 이런 매매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고, 또 매매를 해보신다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매수해서 1, 2%, 2, 3%, 3, 4% 수익을 내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해가는 매매도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다 단타 매매를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H1 패턴, H2 패턴, P1, P2, P3 타점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이럴 때는 비중을 약하게 해서 계좌를 지키자는 마인드로 운영을 하시면은 기회가 왔을 때 또 계좌가 확 불어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매를 잘못하고 계좌가 망가지고 종목들에 많이 물려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